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종이접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 이제 투상도부터 나머지 유형들을 쭉 살펴보는 걸로 하죠. 먼저 투상도입니다. 상하, 좌우, 전후. 그러니까 이게 꼭 위에서 봤다, 아래서 봤다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위에서 봤을 수도 있고 아래서 봤을 수도 있어요. 왼쪽에서 봤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상하, 아니면 좌우, 아니면 전후 이 세 가지의 그림자, 쉽게 말해서 투상도를 보여줍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도형을 묻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문항수가 4문항, 뭐 한 6문항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합니다. 문제는 한 문제당에 60초 정도 걸려야 된다고 나오고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평균을 깎아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부형은 한 가지입니다. 제시된 투상도의 입체도형을 고르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은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변동 없이 역시 이것도 예전에 출제됐던 유형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형태가 비교적 단순, 그다음에 회전되지 않은 같은 방향의 입체도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선택지마다 회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좀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혹시 그런 문제가 보이면 이게 요즘은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연습은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로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이 선택지가 회전되어 있는 형태는 도출된 부분이나 빗면 이런 걸 이제 포함하는 것을 좀 찾는 게 먼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기끼리 이제 비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기끼리 봤을 때 이 선택지끼리 비교했을 때 하나만 이상하고 나머지만 다 똑같이 생겼다. 어떤 특정한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한 것을 무조건 지워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만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준이 보기끼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보기끼리 봐서 다른 부분을 투상도랑 비교했을 때 뭐가 투상도랑 맞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방에서 바라보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이거는 옆에서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서 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넓은 면적 나오는 거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좀 먼저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오른쪽에서 봤을 때 모양은 어쨌든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포함돼 버리니까요. 말하자면. 해서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은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같은 투상도로밖에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출되는 게 많거나 움푹 파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길이 차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대적으로 길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길이 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길이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좀 더 길어 이런 것보다는 기준을 좀 하나 잡는 게 좋아요. 거기 도형에 있는 어떤 것보다 이거는 긴데 이거는 짧다 이렇게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길이 차이를 판단하는 게 좋다 그 말씀도 좀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에서 얘를 보면 얘가 얘보다 길고 얘가 얘보다 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얘도 그렇잖아요. 얘가 얘보다 길고 얘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의 차이보다는 이거의 차이가 좀 더 좁다. 그죠? 요 차이가 좀 더 좁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더 좁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를 이제 실제로 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투상도가 3개가 나오고요. 밑에 있는 도형 중에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면 여기 있는 투상도를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것을 봤을 때의 잘못된 것을 여기서 착착착착 쳐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나마 어디서 봤는지 좀 알겠는 투상도가 이게 여기 이렇게 약간 의자처럼 생긴 요게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얘는 내 앞에서 본 것으로 보이고 얘는 이렇게 뒤에서 본 것으로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굳이 맞춰보자면요.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의자처럼 생긴 거에 여기에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의자처럼 생긴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안 뚫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짧은 부분, 긴 부분 말고 짧은 부분을 보면 여기 하나가 안 뚫려 있잖아요. 그럼 이건 잘못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지우다 보면 얘도 지워질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부분에 한 칸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봤다고 치더라도 짧은 부분에 2개나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이렇게 지워내고요. 그럼 1번하고 3번이 남죠. 그럼 1번하고 3번이 남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지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얘랑 보니까 어디가 다른가? 보니까 여기에 이 블럭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뭐 하나 더 튀어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이쪽에서 쳐다본 투상도로 보면은 이게 다른 부분이 나올 것인데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바라봤다고 치면 요 긴 4개짜리 물론 밑에까지 치면 5개짜리겠지만 그게 이거라고 볼 수 있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2개 여기 있는 요 2개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한 칸짜리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칸짜리만. 이렇게 두 칸짜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됐고 답은 3번.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거는 뭐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가능한 거냐면 이게 어디서 봤는지 알겠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하다 보면 그것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건 답이 나왔습니다만 그냥 보기끼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그럼 보기끼리만 비교해서 가만 보니까 영 이상한 애가 얘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만 이렇게 생겼네.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여기서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보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는 다 요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등 쪽에 이 긴 쪽에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얘는 짧은 쪽에 두 개가 올라와 있구나. 근데 보니까 등 쪽에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게 맞구나. 그럼 이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1, 2, 3, 4번을 볼 때 어디가 다르냐? 얘는 여기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안 튀어나와 있네. 여기도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안 튀어나와 있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본 거라고 치면 혹은 이렇게 본 거라고 치면 여기서는 여기가 기니까 이렇게 본 거라고 치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긴 부분에 이 부분이 없는 게 맞는데 있으니까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투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투상도랑 잘못된 거를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이 투상도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보기끼리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을 비교하면서 투상도랑 비교해야지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보통 해보면은 이거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보기끼리 비교하는 게 좀 더 답을 찾아내는 게 수월한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아 근데 나는 보기끼리 비교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냥 투상도를 놓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이 투상도는 쓰질 않았네요. 문제 풀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답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답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으로 정리가 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입체도형 회전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입체도형 회전입니다. 특징, 제시된 입체도형을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모양을 비교하는 유형이고요. 어떤 입체도형이 있을 때 그게 적당히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게 5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약간 숨은 그림 찾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방식이 뭐 팁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많이 해봄으로써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렇게 보면 조금이라도 편하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수는 뭐 4문항 내지 6문항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한 문항당 60초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은 우리 그 시각적 서거에 나오는 유형들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을 꼽으라고 하면 입체도형 회전도 거기에 좀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종이접기 있죠. 종이접기 중에서 뒷면 보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입체도형 회전. 그 다음에 가끔 조각모음. 그리고 이 블럭 같은 경우도 이게 복잡해지는 블럭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들이고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전개도 같은 거는 시간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줄여서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확보하도록 60초라고는 했지만 좀 더 쓸 수도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데서 시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문제 유형은 한 가지죠. 항상 4개 입체도형과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유형으로만 출제가 되고요. 세부 유형 변동 없이 이 시각적 사고가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이제 계속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전 동조가 적었고 4개 입체도형과 다른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출제돼서 난이도가 낮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의 주변 형태를 비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원기둥 2개가 있을 때는 이게 옆에 있고 이건 뒤에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비교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뒤집어지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여기는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게 2개가 다른 거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답을 내는 거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 거기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확실하게 다른 부분은 다른 거랑 다른 선택지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입체도형 회전, 다른 하나의 입체도형을 고르는 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도형들을 쭉 보면서 어디가 다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을 비교할 때 그냥 얘랑 한번 비교해 볼까? 라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다리꼴처럼 생긴 올라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 첨탑처럼 생긴 거 이거. 이게 여기 있네. 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얘는 여러 개 붙어있는 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거든요 지금. 그럼 얘랑 비교해보라고 하면 이거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요소들을 다 본다. 예를 들면 여기 생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이 꼬부라져 있는 게 두 개가 있네. 그럼 여기도 잘 있네. 여기도 잘 있네. 여기도 잘 있네. 여기도 잘 있네. 이러면 이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몇 개를 볼 건데요. 이런 요소가 한두 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이 중에서 두 쌍을 골라요. 어떤 두 쌍이냐? 회전이 최소한으로 일어나는 두 쌍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 쌍을 잡는 것도 약간의 이제 그 일일 수는 있는데 먼저 요 쌍 1번하고 4번 쌍을 한번 잡아봤어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되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되죠. 이 부분이 되게 해요.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쌍도 한번 잡아봤어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쪽으로 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물론 그렇지 않게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얘를 살짝 이렇게 돌리면 얘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쨌든 두 쌍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단 쌍을 잡아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막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하고 4번 중에서 막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부분이 나왔다. 왜냐면 이건 이제 비교하기 편하죠. 예를 들어 얘랑 비교하라 하면 이건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만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비교하기 편하죠. 얘도 살짝만 이렇게 돌리면 이게 되잖아요. 그나마 좀 비교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얘랑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얘가 되도록. 어쨌든 비교하기 편한 걸 이제 잡아서 그러면 이제부터 물차별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고 이 비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수분 그림 찾기는 제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바로 보이는지 이런 거는 제가 뭐 딱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습이죠. 지금부터는. 자, 이걸 약간 이렇게 돌렸다고 치면 얘가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그 앞에 있는 얘도 잘 있고 얘도 여기 있고 얘도 여기 있고 하나 건너서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 건너서 두 개가 붙어 있고 얘 있고 얘 하나 건너 있고 얘 있고 하나 건너 있고 그 사이에 얘가 있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잘 있네요. 그 이 두 개는 별로 달라 보이는 부분이 없어 보여요. 물론 모양을 제가 놓친 걸 수도 있지만 한 요 정도로 해서 1번, 4번에서 일단은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3번, 5번 중에서 비교하고 만약에 1번, 4번에서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면 12, 30초. 여기서 답이 나온다면 두 번째 쌍에서 답이 나온다면 한 뭐 50초 이 정도 걸릴 것이고 여기서도 답이 없고 여기서 답이 없다. 서로 다른 부분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답이 2번이구나 라고 너무 용기 있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번하고 또 5번을 비교해 가면서 어디가 다른지를 좀 찾아보고 그러면 세 쌍을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최대 세 쌍을 비교했을 때 걸리는 시간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걸리는 시간이 1분 약간 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시간 배분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세 쌍을 다 봤는데도 만약에 다른 부분을 못 찾았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놓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연습으로서 극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3번하고 5번을 비교해 볼까요? 아까 1, 4번에서는 다른 부분이 없었고요. 3번하고 5번을 비교해 본다면 여기는 얘,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건너서 두 개 있는 거, 여기는 하나, 둘 건너서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돌렸다고 치면요.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도 쭈루룩 있는 게 사각형, 뭐 여기 사각 기둥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좀 짧은 거, 그 다음에 사각형, 짧은 거, 약간 이제 도형, 사각형 이게 이 모양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사각형 있고 두 개 있고 사각형 두 개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여기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앞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서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둘 중에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럼 나머지랑 비교해 봐야죠. 이 꺾여 있는 요 두 개짜리의 양옆에 있는 게 맞느냐? 하나만 있는 게 맞느냐? 하나만 있죠? 하나만 있죠? 여기도 하나만 있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하나만 있고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 미세한 부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미세한가? 요 정도면 이거 미세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왜냐하면 이건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는 그 정도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크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미세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생긴 게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 부분 보시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거나 이러면 이게 미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실은 이게 확실히 다른가라고 인식하고 보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 요거 여기.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거의 미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찾아내셔야 된다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미세한 게 찾기 어렵냐? 이런 큼지막한 게 찾기 어렵냐?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미세한 걸 되게 잘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큼지막한 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는 이상하게 안 보인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랑 막 바뀌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꼭 미세하다고 어렵고 큼지막하다고 쉽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미세한 것만 자꾸 찾으려다가 큼지막한 걸 놓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